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도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압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당 주도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에 11일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오늘 아침 당 지도부를 향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당내 대선 후보와 당의 후보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강제로 후보를 이제 단일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그 절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당원 당규 74조를 보시면은 선출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당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 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지위에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의 의견인 것이고요. 다만 당에서는 74조뿐만 아니라 74조의 2 규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이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떤 다소의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이 74조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출 단계까지는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당무의 권한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라든가 후보 단일화 관련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김문수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어떤 하자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이유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이고 이에 따라서 가처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강하게 후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근거는 뭔가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여론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보수의 표가 이렇게 분산돼서 사실상 단일화됐을 때보다 단일화되지 않았을 때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한덕수 후보와의 약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밝혔으나 현재는 갑자기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 불참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사실상 토론회는 무산이 된 건데, 자 오늘 오후 4시 반에 만난다고 그래요. 자 어제도 국민의힘 내가 이끄는 당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결국 단일화의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 나에게 있다. 경선에 승리했고 경선에 승리한 후보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시간의 흐름에 의한 그 에너지와 시너지는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11일을 이제 기한으로 정하고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다음 주경에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 시점과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 후보 측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11일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관련한 절차,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여는 과정에서 이 김문수 후보의 의견이나 절차적인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실질적인 어떤 가처분 인용 요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한 정당의 일에 대해서 가능한 소극적으로 이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력으로서 그러니까 정치 운동의 어떤 하나의 자유로서 다양하게 이제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이 가처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상당히 좀 전문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가처분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가처분 결과를 예상할까요? 특히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 네.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게 시기를 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저 끌어내리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난리쳤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때 제가 뭐 가처분도 걸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고 또 후보 시절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얘기하고 이러면 싸가지론 같은 걸 들이밀면서 반대했는데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나이가 75이다 보니까 싸가지론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예. 그저 그냥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가처분 절차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건 100% 이깁니다. 아 제가 하도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예. 또 가처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100% 예. 가처분 이깁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해서 이길 거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당원 당규 위반의 절차적인 하자가 뚜렷하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인용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지만 또한 정당의 문제인 만큼 또 사법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한 정당 내에서의 가처분이 제기된 바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은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에 대한 어떤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선거인들이 선택할 자유 그리고 이미 투표를 마친 선거인들의 어떤 의사표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오늘 신문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럼 빠르면 오늘 내일에도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